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시간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북, 또 대구를 중심으로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또 오늘은 해안가나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또 경북 동해안, 또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1월 22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우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오늘이 1월 22일. 글쎄, 작심 3일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누구나 다 새해에 뭔가 기운을 얻으면서 소망 빌고 이랬잖아요. 네. 자, 잘 지키고 계십니까? 와, 작신 3주. 헬스장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운동 못해서 정말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네, 네. 네. 스키장도 가볼까 했는데 네. 거기도 문을 닫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가기도 좀 겁이 나고요. 이번 주에 문 열었잖아요. 네. 지금 알통이 아주 꽉 차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야, 그래도 쉬었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네. 네. 모사원 선생님. 쉬었다가 이제 장민욱 교수님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전 너무 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연초에 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 네, 심각하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헬스장이 쉬어줬잖아요. 예. 전 아직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금 오늘을 빌어서 이제 헬스장 가서 다시금 몸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몸은 아직 못 만들고 머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최윤환 박사님. 뭐였죠? 소망했던 게. 귀엽잖아요. 이제 기억,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그때는 뭔가 의욕차게 했는데 지금은 네. 뭐였지? 맞아, 대부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분명히 내가 올해는 운동 좀 해서 좀 네. 건강하게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운동은 계단 걷기 한 1, 2층밖에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1, 2층이라도 꾸준하게 하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유, 잘 됐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1년에 결심할 수 있는 게 3번 있어요. 3번이나 있어요? 1월 1일, 그 그렇죠, 다음에 새해. 음력설, 네. 그 다음에 3월 2일. 새 학기가 시작이에요. 계약할 때. 오, 그러네. 자,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진료 종목 알아볼까요? 힌트 주세요. 자, 첫 번째 힌트. 뭔가 창과 방패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죠? 이게 뭐 전쟁 나고 싸움 나고 그런 거. 용하고 싸우고 있어요, 용하고 지금. 용하고 싸우는 거예요. 뭔가 큰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 몸에서 뭔가 싸움이 벌어지는 뭔가 다투고 우리 있는. 몸에서. 네. 몸 오늘의 얘기니까. 주제. 네, 오늘의 주제인 이것은 우리 몸에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이 좀 올 것도 같은데. 네.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두 번째 힌트? 나쁜 세포 덩어리인 것 그쵸. 같아요. 예. 암동인 것 같기도 하고. 암덩이, 네, 암세포예요? 암세포 덩어리. 예. 어.
오늘 주제가 그럼 뭐 암이죠? 그러면 저 암세포 덩어리를 물리쳐야 되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물리쳐야 되는. 방패, 암세포를 물리치고. 감이 오시죠? 뭐 감이 조금 체력? 오는데. 체력? 예? 힘? 체력. 힘? 네. 근데 방패로 물리쳐요? 방패로 네. 막지? 그래서 오. 방패로 맞고 막고. 물리치고. 오. 네. 아니 암세포가 공격하니까 방패로 막는 건데. 오. 자, 결정적 힌트는 예인 씨가 주실 건가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또 사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맨날 감기를 달고 사는 체질인데요. 한 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을 알아도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열도 나고 또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이번에도 근육통이나 몸살인 줄 알고 몸살 약만 꾸준히 먹었는데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만 이렇게 자주 아픈 걸까요? 행복한 아침 진료실 선생님들 저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대상포진. 이거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네. 또 내 몸의 방패 이러니까 정답 바로 공개하죠. 오늘 진료 과목 이겁니다. 내 몸의 방패, 면역력을 지켜라. 네. 사실 눈치를 좀 챘어요. 맞아요. 네. 방패에서 감이 딱 맞아요, 왔어요. 맞아요. 이 면역력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 엄마들 모이면 딱 이런 얘기 있어요. 애들한테 뭐가 좋아? 뭐 애들 공부시키려면 어딜 가야 돼? 그리고 아니면 내가 관절이 너무 아픈데 어느 병원 가면 돼? 네. 피부가 좀 안 좋아졌어. 뭐 발라야 돼? 이랬는데 요새는 만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뭐 먹어야 돼? 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이제는 면역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괜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앞서 읽어드린 그 사연의 시청자분은 한 번 아프면 굉장히 오래 아프고 또 자주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면역력 떨어지면 똑같은 감기를 알아도 네. 더 오래 앓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하루 이틀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고열에 설사에 2, 3주가 지나도 잘 낫지 않는 분들도 있죠. 자주 걸리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또 거기다 중요한 게 이 면역력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막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작게는 감기부터 크게는 이 암까지도 이 질병들을 예방을 해주기도 하면서 이 면역력이 있어야지만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와 아까 칼, 창이 같이 나오게 된 네. 겁니다. 근데 이제 면역력이 우리 몸에서 정말 열일을 합니다. 일단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 미생물이 오면은 얘를 확 가지고 잡아서 죽여버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가가지고 얘를 몸에 붙여가지고 바깥으로 제거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막아주는 열일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의 다른 이름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건강하다고 면역력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계속적으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은 꼭 필요한데 이건 우리 장민득 선생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면역력 얘기할 때 또 암을 빼놓고 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매일 비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세포가 약 1000여 개에서 5000개 정도가 매일 생기고 있어요. 아니, 매일 생기는 매일이요? 이 5000여 개의 암세포를 우리가 억제하고 다루는 것도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네. 와. 대표적인 면역 세포가 바로 NK 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NK 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분화된 암 세포를 직접 잡아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암 세포로 발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이 퍼포린이나 그랜자임을 통해서 암 세포를 직접적으로 사멸시켜 주니까요. 따라서 창과 방패의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NK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의 핵심이죠. 네, 이렇게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의 힘. 오늘 주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 와서 이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줄어들고 집콕 생활이 늘어난 요즘 잦은 배달 음식 섭취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당신의 면역력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암세포를 생성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각종 질환, 오늘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황금 같은 휴일 오후, 제대로 쉬지도 즐기지도 못하고 잠에 취해 있는 오늘의 주인공.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추위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뿐만 아니라 몸이 차가워 집에 있을 때에도 핫팩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작년에는 천식까지도 걸렸어요. 작년에 10개월 동안 감기로 고생을 해서 겨울에 제일 무서운 게 감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늦은 오후가 되니 슬슬 허기가 생기는지 침대에 누워서 배달앱을 살펴보네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왔네. 배고파. 잠자는 시간 외에 가장 행복하다는 식사 시간. 최근 들어 자주 배달 음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운이 없고 그다음에 배는 고프고 그런데 요리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자꾸 시켜 먹게 돼요. 떨어진 체력 때문에 자연스레 잘못된 식습관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건강 악화까지 악순환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주부의 생활 습관. 아침 점심에 이제 잤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한꺼번에 몰아먹게 되는 거죠. 잘못된 습관으로 그녀의 체중은 4년 동안 10kg이나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몸무게 때문에 운동기구까지 들여 열심히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마저도 금방 떨어지는 체력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주부의 건강 상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계속되는 피로와 추위 그리고 폭식까지 그녀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손발도 차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하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모든 증상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염증 수치는 정상인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상태. 면역력 관리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감기는 물론 호흡기 질환, 염증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다가 결국 암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몸에서 보내는 면역력 저하 신호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아니 내 몸의 면역력이 저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저 일상에서 나와 닮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죠. 아, 저는 누워서 배달 음식 시키시는 거 보고 인스턴트 음식 성공했어요. 먹고. 맞아요. 네. 이 누구나 그리고 그런 약간 면들이 목이 있다고.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아우 만사귀찮은 네. 느낌이 있죠. 맞아요. 내 몸에 나의 질병을 스스로 치유해주는 네. 내 몸속 의사. 네. 바로 그게 면역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 첫 번째 핵심 단추가 바로 면역력이죠. 근데 이 면역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뭐 이렇게 뭘 한다고 팍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아프고 뭐 감기 오래 가고 이러면 내가 좀 관리 좀 할 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면역 그러면 역병을 면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졌던 70대 여성분인 질 페로우 씨가 네. 영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다른 질병 하나도 없이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안락사를 택해서 엄마. 돌아가신 사건도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벌써 한 5, 6년 정도 된 사건인데 그래서 아주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 대상포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질병도 없이 신체가 건강하지만 이 대상포진 때문에 예.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네. 이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70대 중반에 안락사를 선택하셔서 세상을 뜨신 아이고. 그런 간호사분도 있었습니다. 네. 전직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내 몸에 없으면 뭔가 이 병이 침투했을 때 그걸 네.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네, 맞습니다. 또 면역력이 재밌는 게 우리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탈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괜찮고 맞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탈이 나고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면역하면서 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암 예방과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이 면역력을 많이 키워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전에 신입사원들 들어와서 6명을 데리고 밥을 사줬는데 네.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3명은 배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고 나머지는 또 괜찮고 또 이래. 괜찮아요? 면역력이 아주 세신 분들이었나 보네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방패가 맞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의 방패라는 말이. 맞죠. 네. 네. 방패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네.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양쪽의 비커에 물이 좀 담겨 있는데요. 왼쪽에는 이 기름을 조금 더 위에 둘러줬죠. 오른쪽은 그냥 물인데요. 왼쪽은 아주 면역력이 좋으신 방패 역할이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기름띠가 없어서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자, 잉크를 부었더니 바로 스며들면서 병이 생기지만 네. 이렇게 면역력, 기름막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잉크를 암만 부어도 침투가 안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의 몸을 네. 지켜주는 맨 최정방 네. 방패수,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니까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확 이해가 네. 돼요. 네. 저런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방어막이 그대로 준비해놨습니다. 아, 네. 언제 거기 가셨어요? 네, 이 수조가 이제 우리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풍선이 면역력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면역력 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지금 우리 몸에 안 좋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암 같은 세포들이 들어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좋을 때는 뭐 이게 코팅이 잘 돼 있고 방어막이 형성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도 퍼지질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면역력이 이제 깨졌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풍선 깨지는 거예요. 네, 면역력이 깨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유. 이렇게 아이고야. 안에 들어있던 네. 이 잉크가 섞이고 병원균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이 병원균들이 몸에 이렇게 쭉 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두 분 선생님이 영상 교재와 실험 그러니까. 교재를 아주 잘 아니, 우리한테 확 느끼게 해주시네요. 눈으로 보니까 그냥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네. 야, 저거는 진짜 완전히 우리 몸에 있는 대상포진 설명하는 거랑 너무 잘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항상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세균인 거잖아요. 네. 내 몸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병원균이 푹 퍼질 수 있게 만드는 거. 야, 정말 대단하네요. 면역력을 지켜서 병이 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오늘 저희가 그 방법을 집안에서도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이제 차근차근 가야죠.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면역력 지키려면.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게 내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면역력을 아주 쑥쑥 키우는 아주 맛있는 아침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은과 사원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면역력을 지키는 건강한 요리 오늘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면역력을 쑥쑥 올리려면요, 네. 정말 이 재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가격도 싸고 네. 정말 우리가 요거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드시거든요. 요거 뭘까요? 요거 가격도 괜찮고 네. 어떤 종류 너무 많아서 힌트를 더 주세요. 네. 요거는 어떤 분들은 과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채소라고 또 하는데 정답! 네. 토마토. 아, 맞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토마토를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 토마토가 면역력 올리는 데는 가장 좋은 식재료거든요. 네. 근데 요거에다가 우리 토마토 그러면 이제 주스로만 갈아 드시고 또는 아니면 샐러드 할 때만 드시잖아요. 요게 면역 밥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거든요. 요거에다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더 제가 넣어서 아주 맛있는 아침 밥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토마토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옛날에 설탕 뿌려가지고 네. 이렇게 먹던 그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몸에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네.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그중에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게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난 성분이기 때문에 껍질까지 같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면역력 올리는 오늘 주제에 정말 맞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이 토마토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정말 잘 골라오셨네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 얼굴이 새파래진다고요. 어. 이건 저도 맨날 아침에 먹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오늘 그거 아주 기대가 의사 얼굴이 아니고 한의사 얼굴이 새파랗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토마토가 좋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고 요즘에 이거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많이 잘 쓰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토마토는 사시사철 다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의 별명이 1년감이라는 거 아시죠? 1년 내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1년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토마토를 반찬으로 먹으면 또 아주 색다른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주 한식 반찬으로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제가 네. 오늘 아주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료가 이제 토마토인데 모사 선생님 네. 생각하시기에도 정말 한의사시잖아요. 네, 얼굴이 네. 좀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토마토가 그렇게 좋은가요? 네, 토마토 많이 좋고요. 특히 토마토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사실 토마토는 스페인에서 근대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옛날 고전 자료에는 없는데 근대 한의학 자료를 찾아봤더니 토마토는 위에 좋다 일단은. 네. 예, 그러니까 위산 분비를 돕기 때문에 토마토가 때로는 좀 속을 쓰리게 하는데 저는 속이 안 쓰리게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그러면 토마토를 이용한 면역 주스입니다. 네, 면역 주스 있고. 그럼 보은 선생님은 오늘 어떤 요리예요? 저는 오늘 토마토와 고기 등심이 만나서요. 토마토 등심 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보통 우리가 든든하겠네요. 고기를 아침부터 구워 네. 먹긴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토마토하고 등심만 있으면 찜 되면 그냥 저희가 손 없이도 네. 바로 조리가 되거든요. 오늘 싸움은 왠지 이보은 선생님이 그냥 이기신 걸로 하죠. 그냥 등심이 들어갔으니까. 고기 나왔으니까. 고기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네. 해볼 텐데 우선 선생님 이게 토마토잖아요. 그렇죠, 토마토. 이게 좀 네. 좋은 토마토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토마토를 고를 때 대부분 어머님들이 토마토가 후숙을 해야 되면 훨씬 더 맛있다 해서 네. 약간 파란색을 많이 고르시는데요. 금방 먹을 토마토는 이왕이면 붉은색이 다 도포가 돼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붉은 빛이 다 돼 있어야 햇볕을 많이 받아서 아주 단맛이 많고요. 그다음에 눌러봤을 때 약간 조금 무르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딱딱한 것으로 고르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꼭지를 보는 방법인데요. 꼭지가 이렇게 싱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좋고 근데 문제는 이 토마토를 사갖고 와서 보관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냥 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나 아니면 그렇죠. 베란다에. 토마토는 냉장고 넣는 거 아니고요. 실온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넣게 되면 토마토의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지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실온에 둘 때는 어떻게 하느냐. 토마토의 꼭지를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종이타올로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하고 랩이라든지 비닐 포장을 한 다음에 밖에 두시는 게 가장 오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꼭지가 있으면 금방 상한다고 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꼭지를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는 깨끗하게 씻었잖아요. 토마토는 등심찜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8등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집에서 네. 토마토 관련해서 뭐 할 때 네. 칼집 내서 살짝 삶아서 항상 껍질을 벗기거든요. 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껍질 벗겨서 하시는데요. 사실은 서양 요리 보면 토마토 껍질 하나도 안 벗기고 그냥 하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껍질 안 벗기는데 왜냐하면 껍질까지도 먹어야 이게 영양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 안 버리고 이렇게 그대로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 성분 이게 껍질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싹 벗기면 그 라이코펜 싹 벗겨서 버리는 거니까 껍질까지 같이 드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고기 등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아주 좋은 등심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맞게 지방분 없는 쪽으로만 해서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 아, 고기는 아침에 봐도 참 그러니까. 씩 구워서 먹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이보은 선생님이 좋은 고기를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네. 진짜. 그래서 요거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고기 할 때 우리 예인 씨는 고기 밑간 뭘로 하세요? 저는 뭐 마늘이나 다진 마늘이나 네. 맛술에 뭐 소금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의 예인 씨가 요새 제 옆에서 요리 배우더니 조금 좀 늘었어요. 맞아요? 네. 어.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 밑간 할 때는 무조건 112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12? 네, 112. 이거 뭐 경찰 부르는 거예요? 경찰 잘못 부르시면 큰일 나요. 네. 일단 이게 고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고기를 네. 이렇게 볼에다가 일단 좀 놔주세요.
볼을 준비해서. 네, 볼을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차윤환 박사님이 늘 고기에 조금 목말라 하시길래 제가 좀 많이 준비했어요. 네. 112만 준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기 밑간을 할 거예요. 요거는 찜 밑간이기 때문에 바로 국간장이 들어갑니다. 국간장 하나. 네. 아, 요거는 그래서 한 1, 큰술이에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한 큰술. 또 1. 그다음에 요게 맛술이 2큰술입니다. 아. 2큰술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시 두시면은요. 우리가 고기 요리를 할 때 고기 밑간을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겉면에는 굉장히 맛이 드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왜 고기 비린내가 올라오지 이러실 때가 맞아요. 있어요. 네. 간이 안 맞춰서 그거는 밑간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밑간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밑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에 이제 오늘 저는 이 요리 할 때 요것쯤 지금 들어가니까 굉장히 싱그럽게 좋더라고요. 바로 싱그러운 뭐냐? 거. 여기 앞에 있는 요거. 네, 그거 뭔지 아세요? 이거 저는 뭐 배추인 줄 알았어요, 사실. 비슷하게 배추 맞아요. 생겨서. 아니 이게 배추 맞아요. 근데 이거 이름이 있잖아요. 바로 봄동이라고 하죠. 봄동. 이 봄동은 사실 그 노지에서 이게 결구형 배추가 아니라 개방형 배추예요. 그냥 이렇게 척박한 땅에 아주 겨울 추위를 이겨서 잘 이겨낸 배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요거 어떤 거 골라야 되는 거 아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봄동은 그쵸? 정말 사실 네. 제가 봄동을 이용해서 뭘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마트에 가면 요런 배추가 한 몇 폭이 쌓여서 이제 비닐팩에 담겨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이렇게 봤을 때 이 연녹색이 많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 갔는데 이렇게 봄동을 포기 이제 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포기가 크거나 아니면 겉면에 있는 배추 부분이 굉장히 통배추처럼 넓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씹기가 조금 힘드세요. 그러면 쌈으로 드시기에도 너무 딱딱하니까 이왕이면은 좀 부들부들한 봄동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봄동은 그냥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이렇게 그냥 한 하나씩. 입씩 네, 잘라 떼면 놓으시면 되는 돼요. 거네요. 네, 오. 이렇게 자르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봄동에 영양이 굉장히 많죠.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배추가 이 날이 따뜻하면 위로 자라는데요. 추우면 위로 자라지 않는 특성이 있고 옆으로 자라는 특성이 그래서 있어서 저렇게 벌어진 예, 봄동의 모양이 되는데 이게 겨울철이 되면은요. 얘가 광합성 같은 것들을 하긴 하는데 적게 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면 단맛이 날 정도로 저기 영양소들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동은 정말 주면 감사하죠. 뭐. 아유,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냄비에 요거 이렇게 토마토를 토마토. 먼저 깔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센 불로 올리고요. 여기에다가 토마토에다가 바로 직접 들기름을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 들기름을. 네, 들기름을. 일반적으로 식용유를 뿌리셔도 되는데 저는 딱 들기름을 뿌려야지만 고소한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파, 다진 양파를 좀 넣어주세요. 들기름에 다진 양파. 그다음에 아침부터 고기라 약간 느끼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고추를 이렇게 좀 다져왔어요. 다진 고추도 한 2큰술 정도 이렇게 다져서 놓으시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 아이들도 같이 먹을 거예요 하시는 경우에는 이따가 피망 넣으시면 돼요. 아이들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는 아까 준비한 고기 있었죠? 고기를 넣고 밑간한 고기입니다. 네, 밑간한 고기예요. 이본 선생님 돌발 질문이요. 네. 그 밑간한 고기 얼마나 둬야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요거는 보통 한 밑간했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재워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안 재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볶잖아요. 네. 뭐랑 볶아요? 토마토랑 볶잖아요. 토마토에 있는 단맛, 토마토에 있는 수분감이 고기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따로 연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볶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벌써 맛있어 보여요. 근데 예인 씨, 네. 뭐 하나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요리를 지금 몰라서. 네. 물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네요. 그쵸? 물을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찜인데 물을 좀 넣어야 될 텐데. 그쵸? 네. 근데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토마토에서 충분하게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 수분으로 익혀주는 저수분 요리예요. 그래서 따로 물 안 넣고 이렇게 네. 볶을 거예요.
토마토가 한 90% 가까이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토마토를 쓰시면 물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정말 껍질을 벗기면 안 되는 게 껍질을 벗기면 껍질 벗긴 쪽에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좀 있어줘야지 토마토가 수분을 좀 천천히 바깥으로 빼내면서 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말 껍질을 벗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해요. 요게 지금 약간 단맛이 나는 매실청이고요. 매실청. 네, 그다음에 요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조금 해서 간을 좀 맞춰주고요. 딱 네. 하나. 저는 토마토 요리할 때 한식으로 할 때 가장 잘 맞는 양념장이 고추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추장을 넣어주세요. 이것도 그냥 한 큰술. 아니요, 요거는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볶아요. 근데 고추장을 처음부터 안 넣고 볶은 이유가 있어요. 고추장이 약간 고춧가루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분이 없을 때 고추장 넣으면 탈 수가 있어요. 살짝 토마토 수분이 나온 후에 고추장을 넣어야 안 타요. 자, 이렇게 다 됐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쉽죠? 아니, 향도 벌써요? 너무 좋아, 벌써. 네, 다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 이제 봄동이 들어가나요? 네. 이제 봄동을 위에다 그냥 올려주세요. 만약에 봄동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뚝 잘라서. 잘라서. 자, 진짜 다 됐어요. 오늘도 뭘 진짜 하느냐? 씹음의 마법을 네. 보여주시네요. 와. 뚜껑을 덮어요. 네. 그리고 중간 불로 은근하게 찜하면은요, 토마토에서 싹 수분이 나오면서 고기가 익혀져요. 자, 이제 찜을 좀 할게요. 네. 유상 선생님, 네. 그 다음 거 해주셔야죠. 사실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옆에서 이렇게 고기가 막 익고 있으니까 되게 너무 초라해 보여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늘.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토마토랑 네. 또 하나의 비법은 양파예요. 양파. 역시 네, 양파. 양파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준비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뭐예요, 그게? 우리 예전에 항상 장수하면 임금님 중에 장수의 아이콘으로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조. 맞습니다. 우리 영조가 항상 채식을 하셨고 네. 또 소식 위주로 식단을 짜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았던 게 이 양파래요. 문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양파가 맛도 좋고 네. 건강에도 좋고 또 장수의 아이콘이 드시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파를 준비했고 거기에 이제 토마토 오늘 면역력을 지켜주는 이 토마토 같이 해서 갈아주는 건데요. 네. 대부분 아까 장인 아나운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한번 삶아서 껍질을 껍질을 벗긴다고 벗겨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물도 항상 같이 버리시죠. 그럼요. 네. 근데 우리 삶게 되면 그 유효 성분은 그 물에 다 우러져 나오는 건데 우러져 나와 있는데 버리는 게 항상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 네. 저는 오늘 그 물까지도 다 사용해서 아, 삶은 물까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스가 되는 거예요. 아. 우선은 이 토마토랑 양파를 썰어 주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거 네. 껍질 안 벗기셨잖아요. 껍질 벗길 필요가 없어요. 양파도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최현 그냥 써요? 교수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어머님들이 양파에 쿼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껍질까지 하면은 우리 집에 이제 아버님들이 이거 왜 껍질 있어 이러시니까 이걸 쫙 벗겨서 언제나 이 싱크대 옆에다 모아두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 부분에 쿼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껍질까지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저 양파 와인 같은 거 할 때도 저 껍질 그대로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우리 양파 청 담을 때도 껍질 그대로 씁니다. 네. 네. 거기다가 저희는 오늘 갈아버릴 거기 때문에 네. 껍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막 입에 걸리거나 텁텁하게 뭐 이런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혹시 양파 이렇게 껍질이 있어도 그냥 아예 쿼르세틴 때문에 넣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네. 네, 우선은 양파를 이렇게 채를 썰어 주셔야 돼요. 네. 채 써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일단 반으로 써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칼집을 내주고, 중간까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썰어 주시면 알아서. 연습 많이 하셨는데. 네. 활질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껍질이 있으면 좀 힘들고 평소 이제 그냥 볶음밥 같은 거 하실 때는 껍질을 다 벗겨내시고 하시면 네. 더 편하고요. 오늘 이렇게 채 썬 걸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토마토. 일단 또 토마토를 냄비에 넣어주시고 불을 켤까요, 선생님? 다 넣고 넣고 나서 낼까요? 네, 펴야 됩니다. 네, 양파 넣어주시고 여기에 물이 한 컵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그냥 토마토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불을 올릴게요.
양파를 정말 껍질째 다 넣었고요. 네, 껍질째 토마토도 다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끓여주는군요. 네. 끓이는데요. 요것도 길게 끓이실 필요가 없어요. 한 2분 정도만 네. 끓여주시면 돼요. 2분 정도만 끓여서 이렇게 또 옆에다가 볼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끓는 상태에서 바로 믹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래요? 대부분의 믹서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좋지가 않으니까 항상 조금 식혔다가 그 다음에 믹서에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네. 믹서에 넣어볼게요. 이제 이게 한 2분 정도 지나면 지금 네. 볼에 있는 모양처럼 바뀌고 네네. 살짝 익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믹서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2분 정도만 해도 이게 숨이 죽더라고요. 이렇게. 저 플라스틱으로 된 믹서를 이용하실 때 좀 주의점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스 같은 거 만들 때 물을 붓지 않고 만약에 하다 보면 밑에 이게 로터가 그냥 놀 때가 있잖아요. 긴 네. 상태에서. 그러면 그 열 때문에 녹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에 예민하고 약하니까 넣으실 때는 어떻게든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물을 섞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갈아볼게요. 양파와 토마토. 너무 좋죠. 네. 아니, 색이 너무 예뻐요. 이거 처음에 그냥 갈아서 이렇게 아이들 주잖아요. 네. 모르고 일단 마셔요. 이게 딱 보면 맛있어 보여서. 그냥 토마토 주스인 줄 알고. 네. 이렇게 마실 딱 수 보면 있죠. 딸기 주스 같기도 해요. 네. 딸기 주스. 지금 비율이 1대1 정도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아니요, 1대1. 2대1 정도예요. 근데 2대1, 좀 네. 맛을 네.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토마토를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매일 아침에 먹는 그 주스도 그래요? 그 정도 2대1 정도 섞어서 먹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또 아이들이 익혀먹는 만약에 것도 양파 냄새 때문에 조금 힘겹다 그러면 먹을 때 꿀 조금 넣어주시면 네.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걸 미리 만들어서 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보죠. 잡숴- 아, 네. 네, 잘 네. 먹겠습니다. 야. 우리 모선 선생님 솜씨를 한번 볼까요? 뭐 거북하지 않아요. 이게 살짝 익히니까 조금 더 맛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제가 네. 먹는 거는 안 익히고 그냥 갈아서 먹는 건데, 그리고 요 비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끓이고 갈아서 양파 향도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고요. 네. 전혀 거북하지 않다. 네. 그 양파가 주는 단맛 살짝하고 그다음에 토마토가 주는 감칠맛이 있어갖고 네. 먹으면 이게 뭐 주스 같다는 것보다 뭐 미음 먹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냥 아침에 네. 급할 때 그냥 이거 토마토 하나 숟가락. 먹고 갈아서 먹으면 그거 되겠어요. 잡수시면 면역력 좋다니까. 자, 그러면 그거 잡수셨으면 이제 좀 든든하게 토마토 등심 찜도 좀 드셔 보여주세요. 아우, 아, 에피타이저로 이제 김이 토마토 올라와요. 있습니다. 네. 김이 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아무것도 물 넣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토마토 때문에 그러네. 이렇게 습처럼 생겼어요. 이게 찜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그거 너무 맛있겠죠? 네. 그럼 요거에다가 이제 마지막 할 게 있어요. 마지막 뭐 하느냐? 바로 송송송 쪽파만 둘러주시면 또 파의 향이 또 나니까 굉장히 달큰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저런 음식 아침에 먹어도 될까요, 저거? 왠지 이렇게 뭐 이게 한 잔 땡기는 건도 있고 좀 좀 해장국 같아. 그러니까 냄새가 요게요, 진짜 약간 기가 막히네요. 네. 토마토 습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래서 서양에서 사실 해장을 저런 걸로 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럼요. 스튜로 하죠, 네. 스튜로. 근데 요거에다가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아, 일요일 날 요거 만들었는데 뭔가 든든하게 탄수화물이 조금 섞여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네. 소면 좀 삶아가지고요. 오. 소면을 딱 올려서 요 국물에다 비벼 잡수시면 요게 또 아주 별미네. 좋습니다. 네. 네. 이거 제가 배달 다녀올게요. 네. 저거 뭐 밥하고 먹으면 바로 리조또. 그러니까. 그러네요. 오, 맛있겠다. 네, 그리고 토마토를 아까 제가 이제 속쓰리지 않게 먹는 방법이 고맙습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렇게 한번 삶아서 먹는 거였고요. 아, 그게 비법이었군요. 네, 그리고 우리 토마토는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이제 수입이 돼서 들어온 건데 네. 당시에는 식용이 아니었대요. 그럼. 관상용으로만. 그랬어요? 토마토가 너무 빨갛고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독버섯도 뭐 화려하면 네. 독이 있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토마토도 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지를 않았는데 이후에 점점 이게 뭐라 그럴까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는 게 밝혀지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대표적인 건강식품이 됐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호박? 채소. 그렇죠. 채소죠. 그럼 수박은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과일. 과일. 왜 호박하고 수박하고 차별해요, 같이? 비슷한데. 둘 다 정말요? 박인데. 네, 그러면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채소. 채소. 아시네. 지금 이게 토마토가 채소냐 과일이냐 가지고요. 미국에서 법정 분쟁까지 했었대요. 아마 생각에는 이렇게 세금 같은 것들 때문에 네, 네. 과일과 채소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토마토도 채소. 네, 어, 그리고 실제로 수박도 과일보다는 채소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에요. 네. 수박은 먹을 때 어머니가 과일 먹어라. 왜 과일이지? 그게 차이가 이제 핵심적 차이가 나무에서 따면은 과일이고요. 땅에 있으면은 채소라고 한대요. 그건 그래서 채소네. 그 참외, 네. 수박 이것도 이제 과일 가게에서 팔긴 하지만 이 채소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참외하고 수박 먹으라고 그럴 때 채소 먹어라. 그 느낌이 안 살긴 하네요, 그래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 여기 국물이 밥 좀 어떠세요? 말아 먹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봄동 엄청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봄채소 사실은 지금쯤 봄채소 먹으면 아주 좋잖아요. 근데 봄동 맨날 이제 겉절이 같이만 이렇게 해 드시는데 요렇게 찜에다가 이용하시면 비타민도 흡수되고 또 맛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요리가 면역력을 쑥쑥 올리는데 아주 좋은 아침 밥상이라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기도 좋아하고 네. 봄동도 좋아하는데 오늘 이보은 선생님의 요리에서는 고기 이 안심? 안심은 등심이에요. 등심과 봄동의 싸움에서 봄동이 이겼어요. 그래요? 봄동이 훨씬 맛있어요. 와. 보기에는 되게 딱 달고 해장국인데 맛있어요. 네. 맛이 기가 막히죠.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와, 봄동 들어간 된장국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다. 네. 야, 이거 정말 맛있네요. 자, 이거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력 쏙쏙 올리는 토마토 등심찜과 면역 주스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우선 토마토 등심찜은 토마토와 봄동, 소고기 등심, 송송선 쪽파, 다진 마늘, 맛술, 국간장과 또 각종 양념이 필요하고요. 하루 한 잔으로 면역력 지키는 면역 주스는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토마토는 껍질째로 8등분, 봄동은 한 입씩 떼어주고요. 등심은 마늘과 맛술, 국간장으로 미리 밑간을 해두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냄비에 등심과 토마토를 볶다가 양념장을 넣고요. 봄동을 위에 살포시 올려 약한 불에 20분간 찌기만 하면 토마토 등심찜 완성! 또 면역력 올리는 면역 주스는 토마토와 양파를 껍질과 함께 다져 삶는 게 포인트! 믹서기에 삶은 토마토와 양파, 또 국물까지 한 번에 잘 갈아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 등심찜과 면역 주스로 우리 몸의 방패, 면역력 지키세요. 토마토 등심찜하고 정말 맛있네요. 토마토 면역 주스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강추입니다. 자, 다른 면역력 쏙쏙 올리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방패, 면역 튼튼 건강법. 먼저 선생님. 장민욱 교수님, 고고 스트레칭. 네, 면역력 올려주는 고고 스트레칭입니다. 고고. 네, 3고 아니고 2고죠. 자, 첫 번째 원고, 바로 웃고입니다. 웃고. 네, 두 번째 후고는 열고. 열고. 네, 웃고, 열고 네. 하면 고고 스트레칭 할 수 있죠. 웃고 열고 그 동작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요. 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했던 것은 5분만 웃어도 NK세포의 활성력이 5시간이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5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몇 초만이라도 오늘 웃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나가서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몸 없으니까 한번 나와보자. 좀 움직여요, 몸을. 움직여. 고고. 예. 고고. 야, 어떤 내용일까 또 궁금하네요. 자, 네. 일단 웃을 준비 되셨어요? 됐죠? 네, 언제나 됐죠? 강제로라도 한번 웃어보시는 게 오늘 웃고 시작할까요? 좋은데요. 그럼 일단 한번 아, 좋아요. 한번 웃어볼까요? 그렇죠. 자, 웃을 때 자세도 조금 더 활기차게 말이죠.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네, 가슴을 좀 많이 열어주신 상태에서 시원하게 웃으면서 배를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네, 기분 좋아지시죠? 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리 단전도 좀 단련을 시키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벌렸던 팔을 이용해서요, 뒤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자, 쭉 당기면은 이 가슴이 열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자,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어깨가 좀 튼튼하신 분들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제껴주시면 가슴이 더 많이 열리는데요. 이걸 또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것은 이 뒤쪽으로 쭉 제껴주시는 동작이
뒤쪽 척추 쪽을 자극하는데 바로 여기에 자율신경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좀 자극을 시키면 바로 그게 면역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웃어서 NK세포 활성화시키고 이 뒤쪽 등 쪽에 있는 자율신경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웃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시원하게 제껴주시면서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음악 주세요. 자, 천천히. 자, 준비하시면서 웃을 준비 되셨죠? 네. 자, 웃어주십시오. 자, 음악 소리에 맞춰서. 자, 하나, 둘, 셋, 넷. 자,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하나, 둘. 자, 어깨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위쪽으로 제껴주세요. 셋, 자,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웃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나,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좀 조금씩 제껴주시면 돼요. 어때요? 아침부터 NK세포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네, 뒤쪽에 있는 교감신경에도 잘 자극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NK세포 활성력은 네. 아마 오후 한 2-3시간 유지될 테니까요.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웃다가 네. 못 쫓아가겠어. 아니, 일단 웃으니까 진짜 웃겨요. 웃는 제 모습이. 네, 강제로라도 웃으면 저절로 웃게 돼요. 네. 재밌죠. 그러면 네. 이거 선생님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이게 일단은 어깨가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균형 잘 맞추셔서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금 더 과격하고 재미나게 했는데 천천히 해보시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크게 시원하게 웃으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번 웃으니까 에너지가 확 올라오고. 아니 저도 뒤에서 이렇게 따라해 보니까요. 네. 이게 뒤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때때로 할 펴놓고. 필요가 있어요. 네. 시원하네요. 그럼요. 네. 네. 또 처음 알겠는 게 네. 웃고 나니까 웃음이 이게 가속이 붙어서 못 세우겠네요. 계속 그리고 웃다 보니까 진짜 웃겨. 근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너무 뒤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요. 여기 날개 맞아요. 여기 앞에 쪽이 너무 걸려요.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네.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배도 한번 너무 두드리시고. 천천히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약수터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이거 좋네요. 그리고 네. 꼭 식사 후에 한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네, 식사 후에 맞습니다. 이제 소화도 될 겸 이렇게 한번 쫙. 몸 한번 쫙. 이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척추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내 몸의 방패, 면역 튼튼 건강법입니다. 지금 운동법 알아봤고요. 오, 잠시만요. 예. 오? 왜? 봤어요. 제 비법은 비밀인데 아직. 정말 자, 급하셨어요. 아유, 유난히 잘생겼다. 자, 제 비법은 공개하기 전에요. 이 비법을 미리 알고 건강을 지키신 분이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그녀에게 추위는 두렵지 않다. 하루에 30분씩 빼놓지 않고 산책을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 배윤주 주부입니다. 산책을 하며 즐기는 그녀의 취미 생활은 하모니카 연주. 듣기가 정말 좋네요. 아주 좋아요. 제가 다시 태어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며 하모니카도 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 사연을 듣기 위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에?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고 해. 그런데 예전에는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위암이었거든요. 잦은 속쓰림 증상으로 시작된 그녀의 위암. 식도 바로 밑에 위치한 위에 암이 발생해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위를 완전히 절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가 없어요. 위를 모두 절제해서 식단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주인공.
대부분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2개의 그릇에 담고 있네요. 제가 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6끼니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먹을 거, 요건 나중에 먹을 거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한 끼 섭취 시 적은 양을 먹되 자주 먹는 식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적은 양을 먹을 때도 천천히 여러 번 씹는다는데요. 한 숟가락에 약 30번씩 씹는 그녀. 먹는 양은 줄었지만 10년 동안 꾸준한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도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소화 운동을 한다는데요. 소화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그녀만의 건강 비법이라고 합니다. 좋다. 그리고 그녀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제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먹는 그린 프로폴리스입니다.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그린 프로폴리스. 30초 동안 입안에서 녹여 먹는다고 하는데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에서 추출한 수지에 밀랍과 효소를 섞어 만든 천연 물질인데요. 그런데 그린 프로폴리스는 브라질에 서식하는 바카리스라고 하는 식물에서 수액을 채취해 만든 프로폴리스를 말합니다. 저 같은 암 환자는 면역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100여 종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주부의 면역력을 올리는 비법인 그린 프로폴리스에 관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네, 10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거죠. 네. 10년이니까. 예, 잘 극복을 하셨는데 비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차윤환 박사가 공개해 주실 건데 제가 아까 뜯었다 얼른 이겁니다. 예. 그린 프로폴리스. 그린 플로폴리스입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하니까 이게 프로폴리스는 프로폴리스인데 네. 앞에 그린이 붙었어요. 그렇죠. 일단 그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해 드리면 프로폴리스는 이게 붙은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도시라는 의미고요. 프로가 무슨 의미냐면은 프로텍트. 막아준다. 그러니까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라는 말 자체는 이제 어떤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항염, 항균 또는 항산화작용이 매우 풍부한 벌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바로 프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벌집 입구에 보호막처럼 쳐놓은 뭐 그건가 봐요. 그렇죠. 이제 벌집의 입구뿐만 아니라 벌집 자체도 얘들이 이것들을 싹 발라서 방패처럼 그걸 막아주는데 이 프로폴리스가 얼마나 강한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냐면요. 기원전에 그 이집트에서 만든 것들 있잖아요. 네. 미라. 이 미라를 만들 때 미라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집에 프로폴리스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라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18세기에는 이 프랑스군이 다친 병사들을 위해서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세계 2차 대전 때는 러시아에서 이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이제 병사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페니실린이다라는 별명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의학의 우리 테스 형. 네, 이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상처나 궤양 치료에 이 프로폴리스를 직접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약에 어떤 부식을 막기 위해서 한약에 이 벌집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보호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랫동안 실제로 써왔네요. 뭐 이런 검증이 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그냥 뭐 사용했더니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럼 도대체 이 프로폴리스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이 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봤죠. 자,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이 숫자만 하더라도 한 300여 종이 넘고요. 특히 120여 종의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요? 네, 이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게 이
프로폴리스에 있는 항염, 항균, 항산화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일단 몸에 들어오는 나쁜 병원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분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방패인 면역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프로폴리스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그린 폴리스하고 제가 먹고 있는 프로폴리스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린 프로폴리스, 뭐 그린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좀 초록색, 풋풋하고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프로폴리스 중에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프로폴리스가 바로 이 그린 프로폴리스인데요. 약간의 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프로폴리스 안에는 한 200여 종류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자, 그중에 그린 프로폴리스는요. 한 가지 더해서 아르테필린 C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르테필린 C? 그렇죠. 어려운데요? 뭐 비타민 C는 아는데 이 아르테필린 C는 뭐냐? 이게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아까 장민욱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 우리 몸속 면역력의 핵심 세포. 그렇죠. NK 세포. NK 세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NK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이 아르테필린 C가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는 그린 프로폴리스가 조금 더 우리 몸속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항염작용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제가 이런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쭉 해보다 보니까 이 염증이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뭐 뽀도록이 난 거,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만성 염증은 우리 몸속의 혈관을 타고 이 염증 물질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딘가 가가지고 탁 잡히면서 거기서 뭔가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성 염증은 꼭 막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만성 염증이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영향도 주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확 잡는 게 중요하죠. 지켜야 되는 면역력을 만성 염증이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만성 염증 때문에 면역 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면역력이 자체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염증 하면은 뭐 당뇨나 고지혈증도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지만 뭐 기관지염, 췌장염, 그리고 또 뭐 방광염이라든지 간염 같은 것도 아주 대표적인 만성 염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혈관 질환으로도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도 이런 만성 염증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네, 또 만성 염증을 그냥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성 염증을 많이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생명까지 위험을 주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뭐 여드름 정도? 아니면 다쳤을 때 염증 뭐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다쳤을 때 생긴 그런 염증은 급성 염증이라고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런데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는 염증성 물질,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만성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이 되려면 이 만성 염증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만성 염증을 그냥 두게 되면 이게 뭐 암까지 진행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실제로 만성 염증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식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확률도요. 이 기관지염이 폐암으로 될 확률이 한 11에서 24%,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될 확률도 15%, 간염, 간암도 10% 정도로 이와 같이 염증성 질환이 바로 암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야, 이 만성 염증 정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는데요. 굉장히 무서운데 이 아르테필린 C가 그린 프로폴리스에 풍부하다 이거죠? 네, 이 그린 프로폴리스에 풍부한 이 아르테필린 C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NK 세포, 이 아르테필린 C가 이 NK 세포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굉장히 몸에 좋은 게 그러니까 이 그린 프로폴리스고 이게 뭐 염증까지 잡고 암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선택하려면은 어떻게 그렇죠. 또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이보은 근데 선생님이 그린 프로폴리스가 종류가 엄청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부님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고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네. 그 판넬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판넬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수용성 확인하기. 네, 이 프로폴리스의 성분들에는요, 물에 녹는 성분과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과 수용성 성분으로 굉장히 이런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에 녹는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섭취하시는 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인 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영상을 보시면요. 물이에요. 저렇게 다. 그런데 한쪽은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준비했고요. 하나는 지용성, 불용성 프로폴리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고 다시 넣으면은요. 저렇게 수용성은 싹 녹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흡수가 잘 될 것 같은 형태로 그러네. 변한 데 비해서 지용성은 저렇게 섞지 않고 불용성들은 섞지 않고 저렇게 가라앉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용성이 돼야지만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실험을 보니까 눈에 확 띄네요. 수용성. 확실히 구분이 네. 되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똑똑하게 먹는 방법. 두 번째는 10초 기억하기. 10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프로폴리스나 그린 프로폴리스를 드실 때 그냥 맛이 좀 쓰거나 이러면 확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에 딱 이걸 머금고 10초 정도 있다가 삼키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이 입구잖아요. 입이라고 하는 게 일로 나쁜 병원 물질도 들어올 뿐더러 입 속에도 충치균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입에 탁 10초 동안 머무르는 동안 그런 것들을 죽이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삼키지 마시고 10초 정도 입에 머무르고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요거 한번 먹으면서 그럼 앞에 있으니까. 자, 이걸 그냥 먹을 게 아니라 입안에 10초, 10초를 기억하셔야 돼요. 입을 또 이 목을 많이 쓰셔야 되는 직업분들을 가진 분들이 특히 가수 같은 분들이요. 요거 드시는 거죠.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복통이나 설사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 드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하루 적당량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처음 섭취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린 프로폴리스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첫 번째가 수용성 확인하기예요. 이게 인체에 흡수가 빠른 수용성 그린 프로폴리스를 섭취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가 입안에 10초를 머무는 10초 기억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계속 영상권인데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길이 조금 미끄러운 데가 있어요. 네. 운전하실 때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날이 좀 풀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